있습니다. 네, 핸드폰 꼭 무음으로 진동으로 꺼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옆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꺼이 주니어 뮤지컬 24기 정기 공연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꺼이 주니어 뮤지컬 13기 윤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안내사항 말씀드릴 건데, 오늘 뮤지컬 제목 알고 계신가요? 네. 시간 도둑. 네, 맞습니다. 오늘 뮤지컬의 제목은 시간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공연은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도둑은 미하엘 렌데의 소설 오모를 원작으로 재창작된 뮤지컬입니다. 모든 배우들의 극중 솔로곡을 엮어서 기꺼이 주니어만의 창작 공연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내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섭취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 중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공연이 마치고 배우들이 인사하는 커트콜 시간에는 마음껏 찍으셔도 되니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시간을 간직해주세요. 저희 기꺼이 주니어 뮤지컬은 6개월 동안 연기, 노래, 춤을 전문적인 트레이닝 후 공연을 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에는 25기를 모집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제 공연을 시작할 텐데요. 저희 배우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시간 도둑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부러질지 몰랐나. 언제라도 파도에 쓸려갈지 몰랐나. 아이처럼 뭔가 성공 꿈꾼 세상 이제는 사라질 모래성. 때론 미워서 울며 달아나죠. 이젠 알게 됐어요. 당신 가진 것들, 당신 가진 건 그저 작은 모래시계. 당신 가진 건 그뿐, 그친 바람에 사라져갈 모래성. 이제 그만 내려와요. 허물어진 모래성은 버려요. 이제 그만 손을 놔요. 낡은 모래시계 던져버려. 파도가 시간에 나를 맡기고 정신과 자유를 잃을 순 없어. 이 모래성에, 이 모래시계 안녕하세요. 기꺼이 주니어 24기 뮤지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빼앗냐고요? 저만의 방법이 있죠. 저는 시간을 뺏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체크하거나 혹은 시간을 뺏어갈 수도 있는 휴대폰은 지금 넣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조금만 더 크게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다른 말을 쓰던 옛날 아주 먼 옛날 따뜻한 나라에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그 극장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 무렵에 그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모모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어요. 그래, 여기는 마음에 드니? 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니? 예,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없어요. 내 말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냔 말이야. 여기가 제 집이에요. 꼬마야, 그럼 넌 어디서 온 거니?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겁낼 것 없어. 널 쫓아내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널 돕고 싶어서 그래. 이름이 뭐니? 모모. 정말 예쁜 이름이다.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누가 지어주셨어? 저요. 네가 네 이름을 지었다고? 네. 그럼 생일이 언젠데? 제가 기억하기론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할머니도 없니? 도대체 네가 찾아갈 만한 가족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래. 하지만 넌 아직 어린아이잖니. 도대체 몇 살이지? 100살이요. 100살? 자,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몇 살이지? 102살이요. 이 아이는 모모요. 그래, 모모는 숫자를 못 세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봐. 네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넌 고아원에 가게 될 테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세마기, 일기 쓰기,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요, 그런 데는 가지 않겠어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창문에는 창살이 있고 매일 맞았어요. 정말 억울하게 맞았어요. 전 밤에 담배나 먹 그곳에서 도망쳤어요. 그래, 그럼 좋아. 하지만 넌 어린아이잖니. 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제가 돌보죠? 정말 네가 할 수 있겠어? 전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그럼 모모야, 너가 우리들 중 한 사람 집에 살면 어때? 나는 자그마한 옷가게를 하고 있지만 너 같은 아이 한 명 같이 사는 건 문제도 아니거든. 그래, 우리도 사실 널찍한 집에서 살고 있진 않아.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니 네가 먹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응, 난 아주 코딱지만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단다. 하지만 네가 와도 난 상관없어. 나도 집이 없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여기 분들이 아주 친절히 하룻밤씩 재워주신단다. 아주 만족스러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절 그냥 여기에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모모는 여기 이 극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마을 사람들과 모모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죠.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배우예요. 이 낡은 극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죠. 물론 관객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전 이 극장의 유일한 배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은요, 흐림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한 흐림은 아니고요. 이런 날은 하늘이 조금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마치
쯤이에요. 근데 바람이 좀 있어서 체감은 더 쌀쌀할지도 몰라요. 아까 저도 밖에 나갔다가 살짝 후회했어요. 얇게 입고 나와서. 그러면 오늘도 하늘처럼 조용한 하루 되시고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비 맞지 마시고요.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는 사랑처럼 갑자기 오니까요. 사랑은 피할 수 있어도 비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후에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개어 무지개를 만나죠. 사랑은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햇살 환해지고 저 따뜻해져. 사랑은 마치 노을 지난 내일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피어나도 조금씩 떠다니다 스르륵 터지는 구름의 모양은 하나로 말할 수 있나요? 투명한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루의 빛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살아가고 새롭게 변해가는 사랑은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예상할 순 없지만 기대하게 만들죠. 저는 이 동네에서 아주 작고 작은 오시안 10벌 정도 있나? 뭐 그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없거든요. 아, 우리 마을에는 모모라는 아이가 와서 이 근장에 살고 있는데요. 아주 인기쟁이에요. 모모 곁에는 언제나 항상 누군가가 앉아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새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말까지 유행하게 되었죠.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아주 죽자사자 한바탕 싸우고 난 뒤로 서로 말도 하지 않던 두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저기 니나와 마리가 하고 있네요. 둘이 싸웠나봐요. 이제 가봐야겠어.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의를 보여준 거야. 하지만 모모, 너도 봤지? 쟤는 끝내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런 판에 더 오래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래, 갈 테면 가봐. 넌 여기 올 필요도 없었어. 난 사기꾼과 화해할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야. 도대체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주지. 성격이 못되고 승질이 싸나우니까 아무도 너한테 바른 말을 못할 줄 알지. 하지만 난 달라. 난 너에게 더 드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 자, 어제처럼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덤벼보지 그래? 내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모모. 쟤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완전히 나를 골탕 먹이려 그러는 거야.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을 살짝 밀어버린 것 뿐이라고. 나는 힘이 약해서 아무리 밀어도 조금도 다치지 않는다고. 쥐새끼도
그런데 넌 날 속이려고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신문지 조각으로 내 라디오를 차지하려고 했잖아. 맞지? 잠깐만. 잠시만. 그런데 넌 거기 돈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틀 전에 네 가게에서 한 손님이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성 안토니오 그림에다가 넣고 기도하는 걸 봤지. 돈은 얼마 정도 있어? 더도 덜도 않고 내 라디오 값에 꼭 맞는 액수였지. 그렇다면 우리 싸움의 진짜 원인은 내가 잡지에서 오려낸 성 안토니우스 때문이었네. 그렇지. 원한다면 그림을 돌려주겠어, 말이. 천만에 그럴 필요 없어. 바꾼 건 바꾼 거야. 난 말이야 한 번 한다고 하면 지킨다고. 역시 너 정말 멋진 여자야. 나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고마워. 나 머리를 할 때가 됐는데 너네 가게에 가서 새롭게 머리를 해야겠어. 그렇다면 일 끝나고 니네 가게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려 너 이야기를 할 거야. 나는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유일한 재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루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어떤 얘기든지 누구 얘기든지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저기 관광한데 온 루스가 오네요. 관광안녕이라고는 하지만 이 원형극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루스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도 하지. 공원 경비원, 개를 산책시키고 연애 편지를 나르고 기념품이나 고양이 먹이도 팔고 기회가 닿는 대로 수많은 일을 하지. 루스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만약에 이 지구에 있는 이야기꾼들이 모두 사라져도 루스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존경하는 신사승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붉은 왕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폭군 이야기입니다. 붉은 왕은 전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짓을 다 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잖아. 이건 너무 절망적이야. 그래서 붉은 왕은 생각에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생각이 났죠. 그래, 이 세계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건 차라리 내버려두고 아주 참신한 세계를 만드는 거야. 그래, 지구와 똑같은 별을 만들 거야. 네, 맞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붉은 왕은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주 무시무시하게 만약에 내 말을 듣지 더 무시무시하게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다. 좋아, 셜리. 아주 훌륭한 연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거대한 별돌,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 네, 바로 여기 말이지요. 바로 그 받침대 자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만한 크기의 거대하고 둥그런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지구와 똑같은 별이 완성되었군. 그럼 이제 이 안에 지구랑 똑같이 채우는 거야. 그런데 그 재료를 걸 때라고는 지구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별을 채우기 위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별로 옮겨졌으니 당연히 사람들 몽땅 하나도 빠짐없이 새로운 별로 이사를 왔지. 옛 지구는 모조리 써버렸거든. 아니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애를 썼거니만 결국 옛날 지구랑 똑같아졌잖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붉은 왕은 엄청난 공사를 벌인 보람도 없이 결국 옛날 그대로라는 것을 알고는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가자고요. 어서 그래요. 가요. 얼른 가요. 루스, 너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사람들이 진실인 척 믿게 하는 건 옳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맞지 않아, 베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흐려지고 곧 비가 오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산 챙기세요. 뭐야 갑자기? 너 뭐라 그랬지, 소피? 너가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얘기하지 말란 거지. 그냥 네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 되잖아. 시인들도 모두 그렇게 하잖아. 꾸미는 이야기든 사실이든 뭐가 중요해. 역사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믿지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있는 이야기든 꾸미는 이야기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안 그래요, 베티?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듣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어차피 역사책에 있는 얘기든 내 얘기든 사람들이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언젠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될 거야. 정원이 빙 둘러져 있는 동화 속처럼 예쁜 집에 황금 접시로 식사를 하고 비단 베개를 베고 잠을 잘 거야. 빛나는 태양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거지. 하지만 그 빛나는 태양은 지금 저 멀리서부터 따뜻하게 나무란 루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답니다. 해내고 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제 말을 기억하게 될걸요.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해야지. 나 연기는 정말 최고였는데 관광객들이 몰라주다니. 루스, 이쯤 되면 너의 대본 쓰는 스타일을 좀 바꾸는 게 어때?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아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로. 그런 건 진짜 그려갈 수 없어. 부자가 되면 모름지기 진짜가 돼야지. 약간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인생과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처럼 살진 않을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아니, 난 그렇게는 안 하겠어. 커피 한 잔 가치를 돈이 없다 해도 루스는 루스인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루스, 난 루스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고마워, 모모. 역시 모모는 나의 가장 귀한 독자라니까. 역시 이곳에서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행복해. 내가 전에 살던 도시에서는 얼마나 복잡했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복잡한 도시는 너무 힘들었어. 차라리 배우고 피할 수 없었어. 잔인한 악플과 구슬수에 우리는 거짓된 소문들. 옆에 있던 친구들 한참 생각해보더니 내게 그럼 작은 마을 가서 활동하다 오면 되잖아. 정말 좋은 생각 같아서 난 이곳에 왔어. 큰 도시 날 원해. 근데 어림도 없지. 난 여기가 좋아. 하늘의 별들아 나를 봐 여길 봐.
싶어요? 저는 어떤 머리를 원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머리할 기분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가게, 똑같은 가위질, 샴푸질, 이렇게 똑같은 하루를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진짜 비가 와서 그런가? 너무 우울하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난 누구지? 보잘것없는 미용사일 뿐이지. 이게 현재 내 모습이야.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 수가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자유로워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난 평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질과 쓸데없는 잡담과 샴푸질에 매여 살고 있으니. 머리를 해드릴까요? 어떤 머리를 원하세요? 또 하지 않겠어요. 네? 나는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은행이 부자를 개설하고 싶어 하신다고 알고 왔습니다. 시간저축은행이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자를 개설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미용사 마리씨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왔군요. 마리씨, 당신은 우리 은행의 다음번 고객이십니다. 네? 마리씨, 당신은 인생을 평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질과 쓸데없는 잡담과 샴푸질에 매여 살고 있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이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지금 방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보세요. 하지만 어디서 시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마리씨, 당신은 정말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증명해드리죠. 1분은 60초입니다.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고요. 제 계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60 곱하기 60은 3600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고요. 맞죠? 네! 3600 곱하기 24 하면 86,400초가 되는군요.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입니다. 따라서 1년은 3153만 6천 초가 되죠. 그리고 10년은 3억 1546만 초가 됩니다. 마리씨, 하루에 얼마나 주무시죠? 8시간 정도 자요. 그럼 당연히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네요. 하루 몇 시간 일하시죠? 1도 8시간. 그렇다면 그 시간도 없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식사를 하느라 또 없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 3끼 식사에 도합 얼마의 시간을 쓰시죠? 정확히 모르겠네요. 2시간 정도? 너무 적은 것 같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줍시다. 그리고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늙으신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매일 1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듣지도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앵무새를 관리하느라 매일 15분을 낭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느라 몇 시간을 쓰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관을 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합창단을 나가시는군요. 나머지 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책을 읽기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쉽지? 그리고 우린 소피 씨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럴 리가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소피 씨, 초우두 씨랑 결혼이라도 할 건가요? 아니요.
위해 매일 30분간 그를 방문합니다. 도대체 왜죠? 그러면 샤오드가 좋아하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소피 씨, 그 남자는 당신에게 시간 낭비예요. 당신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 동안 창가에 앉아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군요. 자, 이제 당신에게 하루 중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볼까요? 이럴 수가! 왜 그러시죠? 자, 보세요. 당신에게 있는 시간과 당신이 허비한 시간이 정확하게 같아서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하루의 결과가 이렇다니 너무 절망적이야. 여러분들이 20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저축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2628만 초의 재산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매일 2시간이면 그 곡절인 5256만 초가 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에 비하면 2시간쯤이야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웃을 정도로 사소하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다니 정말 기쁘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 매일 2시간씩만 저축하신다면 1억 512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재산을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십니다. 굉장하군요. 기다려요. 우리 시간저축은행은 맡긴 시간을 보관해 드릴 뿐만 아니라 맡긴 시간에 대해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더 받게 되지요?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관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맡긴 시간을 되찾지 않고 우리 은행에 맡겨두는지에 따라 달려있죠. 맡겨둔다고요? 무슨 뜻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저축하신 시간을 5년 동안 찾지 않으시면 저축하신 시간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5년마다 2배가 되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엔 4배, 15년 후엔 8배, 그리고 20년 후엔, 즉 저축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는 맡긴 돈의 256배가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즉 269억 1072만 초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일찌감치 저축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난 정말 멍청이에요. 이제야 이걸 알게 되다니 정말 절망스럽네요.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너무 늦는 경우란 없어요. 원하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저축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축할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일들은 모두 생략하세요.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는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항상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시간을 체크하세요.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세요. 가장 좋은 건 어머니를 좋지만 가격은 싼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1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앵무새는 내다 버리세요. 샤오드 씨를 꼭 만나야만 한다면 2주에 한 번만 찾아가세요. 15분간 저녁 명상? 이건 때려치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신들에게 넘겨드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서요? 아니면 내가 그걸 보관해야 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믿으셔도 됩니다. 곧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말을 믿기로 하죠. 마음 푹 놓으십시오, 선생님.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저축연맹의 일원이 되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이제 선생님도 아주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분이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자, 잠시만요.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서류는 어디에 있죠? 도장도 찍어야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죠? 시간을 아끼는 일은 다른 것을 아끼는 일과는 달라요. 이건 양쪽 당사자 간의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락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일단 수락하시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시간을 저축하는가
건가? 그건 당신들에게 달려있죠. 우린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1만. 정말 구려. 나는 예전에 많은 시간들을 마구 낭비하고 목적도 의미도 없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고 세월을 낭비했었네. 나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어. 1분 1초라도 제대로 아끼고 아껴 살겠습니다. 비가 와도 일할 거야. 눈이 와도 일할 거야. 비가 오니라 눈이 오니라 수도장 지나라 일할 거야. 여러분, 시간이 이거 알아요? 모든 사람들 지금 나서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야? 뭔데? 여러분, 시간이 아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시간 탈탈탈 타려 오늘 쌓여가는 내 시간. 시간을 낭비하면 죄악이 되는 거 알아요? 헛된 시간 버려 지금도 모두 쓸데없어. 남들보다 시간 아껴 그 시간 아껴야 해. 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남들보다 시간 아껴 그 시간 아껴야 해. 남들보다 시간 아껴 그 시간 아껴야 해. 분명 말들을 내일으킨단 말야. 남들보다 시간 아껴 그 시간 아껴야 해. 모든 사람들 시간 아껴 줄 법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이야? 뭔데? Save it 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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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Save it on time. Save it on time. Save it on time. Save it on time. Save it on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모두들 당황하십시오. 마치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싸늘하게 변해버린 옛 사랑이 그렇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여러분, 이렇게 냉랭한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져서 가슴까지 시릴 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 마음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려보아요. 정말 모르겠어. 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아,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에도 벌어지는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 물론 도시는 뭐 불안하고 쎄하고 뭔가 뭐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냥 사람들도 안 보이고 좀 공허한 느낌이야. 곧 올 거야. 곧. 그래. 추워지고 있군. 추워진다고? 그러고 보니 날이 꽤...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샬리, 시간을 아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점점 나부자가 되는 거야. 절대로 게으름뱅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점점 모자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말은 모모나 베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내 평생에 누구한테는 한순간의 시간도 훔친 적이 없어.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나도 그래. 그렇겠지. 그럼 우리 이렇게 계속 기다리지 말고. 좋은 생각이야. 뭐가? 자, 어서 가자. 어머, 베티가 저렇게 몸 동작이 재빨랐나? 글쎄. 빨리 가자고. 얼른. 알았어. 베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야? 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다니. 소피! 잠시만요. 이런, 보시다시피 내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 내가 소피. 모모. 그래, 모모. 예전부터 마음이 힘들거나 복잡할 때 너희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모든 게 명쾌해졌었는데 잊고 있었어. 소피,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거니? 베티는 늘 나한테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소피, 너 내 무대 의상은 언제 만들어줄 거야? 셜리! 너희 경기를 본 게 언제야? 이번엔 또 무슨 역할을 맡았어? 소피! 저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미안해. 내가 언젠가 꼭 일을 끝내고 찾아가서 모모의 눈을 마주보고 베티의 일을 돕고 셜리의
최선의 이상을 만들도록 할게. 내일이든 모레든. 소피! 네, 갑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실게요. 잠시 일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소피가 이야기했잖아. 내일이든 모레든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맞아, 소피는 우리를 찾아올 거야. 반드시. 하지만 그래, 반드시 올 거야. 저기 배고프지 않니? 우리 니나네 집에 가서 뭐라도 같이 먹자. 좋아. 니나는 우리가 안 찾아가서 삐졌을 거야. 근데 우리는 니나가 삐진 것도 모르고 계속 있어서 니나가 그래서 안 왔을 거야. 좋아요. 니나한테 가요. 니나는 삐졌어도 우리를 보면 금방 기분이 풀릴 거예요. 가자. 난 정말 바쁘고 지쳤어. 너희랑 이야기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단다. 보다시피 손님들이 다 제멋대로 식당을 이용하고 싸구려 음식을 시켜서 계속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거든. 손해를 입힌다고? 어떤? 그야 지금 손님을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잖아. 이 테이블은 나의 테이블이고 여기서 손님이 계속 머문다면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없을 거고. 하지만 니나, 저 손님들은 정말 돈이 없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물론 나도 알지.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난 여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거야. 여기 월세가 벌써 2배나 올라서 예전처럼 장사하다가는 쫄딱 망할 거니까 모든 게 비싸지고 있어.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 여기에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만 오면 난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지? 내가 왜 딴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줘야 해? 내 처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 식당 주인으로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그래, 언젠가부터 여기가 낯설게 느껴지고 모두 다 그렇게 하니 나만 혼자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왜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하지? 넌 내가 다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도? 너도? 정말 오래간만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입니다. 햇살이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구름 속에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하니 저도같이 부끄러워지는데요.
감사드릴 테니 마음껏 먹고 편히 쉬어가도록 해요. 베티 말대로 친구들을 찾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니나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됐거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 따뜻함과 여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하지만 당장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모두 그걸 잊고 사는 거야. 우리 마리한테도 가볼래요? 좋아, 마리한테도 가보자. 잠시만요. 줄을 서요. 머리 하고 싶으면 순서리 기다려요. 네. 자, 15분이 되었네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머리를 감아주기도 했었잖아요. 머리는 집에 가서 감아요. 15분이 지났으니 이제 가요. 정말 불친절하다. 왜 좀 가세요. 자리가 생겼으니 앉아요. 마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몰라? 일하잖아. 너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숨이 막힌다. 자, 머리 할 거 아니면 저 좀 비켜줄래? 보시다시피 내가 좀 바빠서. 마리! 모모. 그래, 모모. 너의 눈을 보니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날 모모. 마리! 마리! 머리! 그런데 지금 손님들 머리를 먼저 해줘야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해. 왜 갑자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사람처럼 변했는지 말이야. 중요한 게 사라지고 있어. 자기의 시간을 모두 빼앗기면서 사람들은 병들어가지. 하지만 나한테 떨어져 나간 시간은 말 그대로 죽은 시간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시간을 갖고 있어. 시간은 진짜 주인의 시간일 때만 살아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시간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세 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어. 그들은 정말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도 구별해서 보려고 하면 하나는 다른 둘과 똑같아 보이는 거야. 첫째는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야. 둘째도 없어. 벌써 집을 나갔지. 셋 가운데 막내 셋째만이 있어. 셋째가 없으면 다른 두 형도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어. 셋째를 보려고 하면 다른 두 형 중에 하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 자, 말해보렴. 세 형제는 하나일까? 아니면 둘일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일까? 이 세 명이 누구인지 알겠니? 베티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 처음 봐. 너무 어려워요. 상상도 안 돼요. 어디서부터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 못 풀겠어요. 촛불! 촛불은 불꽃이 되었다가 빛으로 변하잖아. 셋 중에 둘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초와 불꽃과 빛이 같이 있으니까 그럼 꽃과 열매와 씨앗인가? 씨앗은 셋 중에서 가장 작아. 또 씨앗이 있으면 다른 두 형제는 없잖아. 또 씨앗이 없으면 다른 둘은 있을 수 없고. 그런데 셋 중에 막내를 보려면 언제나 다른 두 형 중 하나를 보게 된다고 했는데 못 풀겠어요. 첫째는 이제 오고 있잖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뭘까? 그건 미래예요, 미래. 그럼 둘째는 벌써 집을 나갔으니까 과거겠네? 셋 중에 막내는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요. 과거란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란 앞으로 올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있으면 다른 둘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맞지?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다는 건 현재는 미래가 과거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현재는 처음부터 없는 거고 과거랑 미래만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순간 전부 과거가 되어버리잖아. 현재, 과거, 미래는 모두 다른 둘이 있어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 아주 똑똑하구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우리가 시간을 원래해가지고 우리 동료들이 왜 그렇게 바빠졌는지 찾아보는 거야. 좋아, 나도 열심히 생각해볼게. 저도요.
마세요.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안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벌써 3개월이나 지났구나. 그때 내가 잔인한 모함 이야기가 마지막 공연이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공연을 안 한 지도 3개월이나 됐다는 거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참 배우로서 한심하군. 맞아, 한심해. 뭐?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야. 무능하고 쓸모없고 나태하고 완전 루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누구야? 배우가 공연을 해야지. 공연도 그렇게 코딱지만한 원형극장에서 무대도 조명도 없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해. 너 누구야? 너 뭔데 내 연기대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야, 너 뭔데? 너 나 알아? 뭐 안다고 할 수 있지? 웃기지도 않아. 시꺼멓게 생겨가지고선. 그때 당신 원형극장에서 나를 기억해? 오, 와우. 기억력 좋군. 좋아. 그럼 왜 내가 너 보고 루저라고 했는지 이젠 좀 알겠네?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그럼 내 친구들이 모두 변하는 게 너 때문이야? 그건 너무 비약이야. 나 때문이라니? 그렇게 스스로 한심한 인생들을 살다가 자각을 한 거지. 자각, 스스로 깨닫게 되다. 어때, 멋지잖아.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 사는 인생들을 살다가 시간을 열심히 모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산다. 얼마나 멋진 일이야.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가족들이랑 친구들 만날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병든 엄마를, 다시 살 희망도 없는 엄마를 돌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뭐 앵무새나 키우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남자를 만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왜 낭비야? 그건 사랑이야. 사랑? 너는 그 사랑이라고 치장하면 완전 편해지나 봐? 너는 이곳에 여유를 찾아서 왔다고 하지만 넌 사실 밀려나는 거야. 너는 자신이 없었고 너는 남들과 경쟁해서 배역을 따내야 하는 그 세계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온 거지.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막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막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도 그러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사람도 없고 관객도 없는 곳으로 온 거지? 어때? 너가 시간을 아껴서 너를 위해 쓴다면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배역을 맡아 원하는 공연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화려한 공연이나 명성이 아니고 어디로 간 거지?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내가 원하는 거? 뭐 때문에 난 여기에 온 거지? 흐린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데 맑은 날은 오지 않네요. 기온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따뜻한 날은 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날엔 개술에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고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을 맴돕니다. 거기! 네? 자꾸 시간 낭비하려고 들어가요! 낭비요? 낭비라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낭비라는 건가요? 낭비지! 얼른 들어가요! 어차피 날씨가 비 오거나 말거나 춥거나 덥거나지?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이제 날씨에 따라 변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얼른 가서 시간을 조직하도록 해요! 이건 춤을 시대 살던 연인들의 삶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또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죽이고 살리고 원망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숨어있으니 안전한가요? 그렇게 먼지를 쓸어버리며 마음의 상처도 쓸어버릴 수 있나요? 와, 보고만 있어도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 수가 있지? 낭비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말 좀 빨리 해!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건 모두가 자기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지. 원인극장에 모여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실시한 노래도 부르고 헛소리를 하며 그걸 재밌게 여기는 게 얼마나 미래가 없는 건지 그걸 알게 된 거지. 미래가 없다고? 모두에게 미래는 있어. 무슨 의미로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없어진 건 나의 동료들이라고.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이제 설리고 모모도 보이지 않는다고. 내 시간이 더 이상 여기에 빼앗길 수 없으니 되도록 짧게 말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구한다고? 그럼 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긴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모양새에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 자,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 사람들의 눈가스로 10만 시간을 저축하도록 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갈지 그 문제는 조금도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 너무 많은 생각은 시간을 잡아먹는 독이니까요. 그 시간을 받아가는 건 우리의 일이니 당신은 10만 시간을 저축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당신의 동료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잘 말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건가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나는 내 친구들을 되찾기 위해 나는 시간을 저축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빠르게 시간을 볼수록 빠르게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너 괜찮은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볼 수가 있지? 모모 괜찮아? 세상에 모모 사람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베티랑 셜리는? 놀라게 해서 미안해 모모. 난 끔찍하게 바빠. 알겠니? 또 늦게 생겼네. 난 그동안 끔찍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 모모. 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었고 너희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때를 자주 생각해.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지. 너처럼 내 이야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너처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글쎄. 모든 게 달라졌어. 영 딴판이 되어버렸어. 딴판이. 무슨 일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루스 늦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죠? 이 아이는 모모예요. 모모. 그럼 그 소녀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선생님이 꾸며낸 인물인 줄 알았어요. 당장 이 사실을 신문과 라디오에 낼 수 있겠군요.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할 거예요. 당장 추진해야겠어요. 데이트를 칠 수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절대 반대입니다. 하지만 얘 꼬마야, 너 신문에 나오고 싶지? 안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가지 않으면 코앞에서 비행기를 놓쳐버릴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루스 씨도 아시죠? 맙소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모와 마음 놓고 몇 마디 말도 나눌 수 없다니. 하지만 모모, 보다시피 저 사람들은 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미안해 모모. 넌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너마저 휘두르게 놔둘 수 없어. 그래도 정말 애석하군요. 이 아이를 데리고 루스 씨 영화를 찍으면 사람들이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우리가 아니, 지금도 안 되고 나중에도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내가 모모랑 이야기하게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결국 문제는 선생님의 인기예요. 우리들의 인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기회를 놓쳐도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생각할게요. 보다시피 모모, 나는 이 꼴이 되었단다. 아무리 원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끝장이 나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적어도 나처럼 되면 그렇지. 난 더 이상 꿈꿀 게 없거든.
아마 너희들한테서도 다시는 꿈꾸는 걸 배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꿈도 없이 가난하다는 건 그건 지옥이야, 모모.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금 이대로 머물고 있는 거야.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모모, 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제 정말 알았다고요. 모모, 내가 이번 일을 끝내보면 다시 너를 찾아갈게. 너를 만나면 다시 진짜 나의 이야기를 떠올릴지도 몰라. 옛날처럼 말이야. 부탁이야, 날 도와줘! 루스, 널 도와주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지금의 너를 도울 순 없어. 나는 부딪혔네 투명한 물줄기의 풍경에. 나는 부딪혔네 한계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나는 꿈꾸었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다의 입맞춤 눈이 내리는 초록의 밤. 나는 꿈꾸었네 천지만물이 노래하며 깨어나는 영혼의 순간이. 나는 울었네 그대들은 권태에 젖었네. 비토한 새벽 달은 너무나 잔혹하고 태양은 쓰라리. 너는 예전에 너의 이야기를 하다 루스로 돌아와야 해. 루스는 루스니까. 그렇게 너 자신을 잃는 건 참을 수 없어. 오늘 하루 종일 시선한 바람이 이 동네를 감싸놨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바람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톡 건드리는 듯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는데요. 옷깃을 여미게 하는 건 단지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온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차가움이 남긴 감정은 쉽게 말로 옮길 수 없었고요. 상세했던 햇살도 오늘따라 그리는 사람의 온기만큼은 담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편지의 마지막 구절처럼 잊은 줄 알았던 그리움을 다시 꺼내놓게 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혼자가 돼버렸구나. 글쎄요, 꼬마.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지? 네 친구들은 이제 너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 이제 너와 네 시간을 나누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꾸민 일이지. 우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겠지? 이제 너에게 남은 건 외로운 시간들 뿐. 숨막힐 듯한 고요와 적막한 시간뿐이지. 언젠가 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야.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 아니 1년 뒤일지도 모르지. 언제나 그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는 언젠가 우리에게 와서 두 손을 맞대고 빌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무슨 일이든지 하겠어요. 다만 이 물건을 시간 속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하고 말이야. 혹시 벌써 그런 건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고 말만 해. 너는 우리한테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냐? 넌 친구들을 사랑하지, 안 그러니? 그리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너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원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너도 우리한테 너의 시간을 맡기는 거야. 그렇게 가져가는 시간으로 뭘 하는 거야, 너희들은?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로?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 있나?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차근차근 변해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되지. 그래서 너희들이 얻게 되는 게 뭐야? 사람들이 감정의 소모나 시간의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지. 생각해봐, 모모.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얼마나 부질없는 감정들을 보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사람들이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야. 모모, 이제 너는 혼자서 그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너의 시간을 맡기든지 결정을 하렴. 너의 마음이 결정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찾아올게. 죽은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혼자 말이라는 거 알아 그래도 물어볼래 진짜 죽은 거 맞아 아직 너무 또렷한데 안 그래 엄마 맨날 울기만 해서 눈물 자국이 아파 조각조각 부서지고 많이 망가졌나봐 아빠는 웃으며 말해 엄마 잊을 때가 될 때 잘 툭 털어 빨리 행복하자 엄마가 없는 세상 인정하기 싫겠지 활짝 웃어보래 가득 차는 것처럼 애써보는 척도 못 견디겠어 진짜 정말 멋진 가슴 같아 어머, 말이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어머, 다 내 잘못이야. 난 엄마를 위해서 돈을 벌고 엄마를 위해서 양로원에 보내드린 거라 생각했는데 일을 하느라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불쌍한 말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불쌍한 우리 엄마. 나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한 걸까? 말이 울고 있구나.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 시간 도둑들의 말에 의하면 무슨가 눈물이 있는다고 했는데 마리는 지금 울고 있어.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마리의 엄마는 마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이해해 주실 거야. 마음껏 들어 마리. 베티? 베티 아니야? 베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모모? 모모? 정말 모모구나. 드디어 너를 보게 됐구나. 내가 수많은 시간을 저축했나 보다. 어머. 말이 무슨 일이니? 마리의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저런 말이 어머니 아프실 때 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니? 하지만 저 마지막까지 엄마랑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렇게 시끄럽게 우니까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니나, 소피 왜 한 번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어? 모모, 너무 바빠서 왜 한 번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니? 그래, 어머. 왜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았니? 몇 번 갔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온지도 몰랐고 너무 바빠서. 세상에, 어머, 그랬구나. 모모,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바쁘단다. 그래도 너희가 오니 이렇게 좋아. 나도 그래. 그런데 마리는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돌아가셨대. 그래? 그럼 빨리 장의사를 불러야지. 응, 화장할 것도 알아보고. 소피, 너의 앵무새는 어디 있니? 앵무새? 앵무새, 아 맞아! 나한테 앵무새가 있었지.
정신없이 밥만 먹고 왔어야 했거든. 나의 앵무새, 나의 샤워대. 내가 만나러 가면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 같은 건 잊고 있을 거야. 나는 가짜 이야기를 만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써냈어. 나중에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켠에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아. 같은 지옥에 살더라도 꿈을 못 이루더라도 난 나의 시간을 되찾고 싶어. 난 결정했어. 다시 도시로 가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셸리,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 그러게, 무슨 일 있는 거야? 셸리, 난 알았어. 뭐를? 베티가 했던 말 기억나? 세영제 이야기. 우리에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시간 도둑들이 우리 현재 시간을 다 빼앗아간 거야. 시간 도둑? 뭐뭐? 시간 도둑을 만났니? 네, 그 도둑들이 저 친구들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도망을 친 거니? 도망치지 않았어요. 전 그냥 시간에 저축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랬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10만 시간을 저축하라고 했단다. 그래서 숨 돌릴 새도 없이 일을 했구나. 나는 이전에도 그렇게 빠르게 살았었지. 그러다 모든 걸 잃어버렸단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지.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번엔 사랑하는 친구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구나. 모두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다행이야. 모모, 정말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 이렇게 와서 너에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고민이 정리되고 생각이 사라졌었는데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라는 말이 있었지. 모모한테 이야기하고 한바탕 울었더니 이제 좀 괜찮아졌어. 말이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건 정말 슬픈 일이야. 나의 샤워는 그리고 내 앵무새는 어디 갔을까? 모모, 이제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해야겠어. 루스, 난 항상 너의 이야기를 좋아했잖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를 잃어버려도 너는 계속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난 다시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가져야 해. 좋은 얘기다, 모모. 나도 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 느리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느리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그래,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과거에 얽매여 살았던 것 같아. 과거를 보내야 현재를 살고 또 현재를 보내야 미래가 오는 건데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렵지 않아. 다가올 미래 알 순 없지만 그대로 완벽할 거야. 함께 있다면 모든 게 아름다워. 이제서야 깨
만든다고 했어.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되찾은 거야. 난 이제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가야겠어. 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물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난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의 시간을 보낼 거야.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누가 나에 대해 뭐라 하든 난 나의 자리와 나의 시간을 지켜낼 거야. 하지만 셜리, 네가 없으면 많이 서운할 거야. 내가 의상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니? 그러면 나의 대본은 누가 연기하지? 너의 대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기하고 있잖아. 셜리야, 너는 잘해낼 거야. 넌 항상 잘해냈으니까. 셜리, 네가 여기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 난 여기에서 친구들 덕분에 하루를, 순간을, 지금을 참 행복하게 보냈어. 역시 쉽지가 않네요. 우린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간을 뺏으려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늘 시간을 아껴 살다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게 무엇인지 꼭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해답은 언제나 변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뭔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실패하지만 그래도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오늘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오늘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맑음입니다.
네,